자, 다시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 8월 19일이네요. 8월 19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카이노시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서 얘기 같이 나눠보실까 저도 궁금합니다. 저녁 시간에 바쁜 시간이죠, 다들. 하루 마무리하시고 그 개인적인 시간 보내야 되시는 시간에 이렇게 기꺼이 또 방문해 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 말씀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그래도 풀렸네요. 여러분들 요즘 날씨 지금 몇 도인지 알고 계시죠? 요즘도 거의 30도 이상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역시 그 경험이라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40도, 38도, 40도를 좀 경험해 봤잖아요. 그랬더니 30도 정도는 뭔가 그 그늘에만 있으면 햇볕만 살짝 피하면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다 드네요. 또 경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그 날씨도 적응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대한민국 여름이 그 40도가 무조건 넘어갈 거란 얘기가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40도가 넘는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위험할 것 같은 게,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무드님 들어오셨고요. 4주 연속으로 라이브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 5번째입니다. 맞죠? 저 5번째죠. 한 달이 벌써 넘었네요. 금방 가요. 능지처참님이 들어오셨네요. 근데 뭔가 아이디가 상당히 격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심각하게 더워졌어요. 40도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 들은 얘기 중에 머리 아픈 얘기 중에 그 45도 정도가 넘어가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에어컨들 실외기를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실외기라는 게 내부의 열을 응축기를 뽑아가지고 바깥쪽에 이렇게 쏴주는 거거든요. 근데 45도가 넘어가면 지금 현재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 이 에어컨들 열 교환 자체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야, 그 정도 상황이 된다 그러면 뭐 에어컨까지 전면 교체해야 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뭐 또 기후 변화도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뭔가 농작물 피해도 많아지고 뭐 식생들 그 나무들도 바뀌고 뭐 동물들도 문제가고 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또 힐링 스토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오전화 됐군요. 그렇습니다. 벌써 5번째가 됐네요. 제가 이 라이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요. 여러분들 그 라이브, 그러니까 주중에 이제 수요일 8시 여러분들 한번 만나 뵙기로 한 걸로, 야,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제가 라이브를 이제 수요일 저녁에 마치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목요일이 되고, 주말입니다. 그럼 곧. 그래서, 그러면 또 라이브 할 시간이네 하고, 이 라이브 할 시간이 곧 다가오더라고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좀 서운한 분들 많잖아요. 저희 나이 때 특히. 그런데 이 라이브라는 걸 시작했더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한다면 더 늘려서 주에 두세 번을 어차피 빨리 갈 거 두세 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손기술이 천상급이셔서 저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숫자들이 따라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능지처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손기술이라고 해주셨네요. 예, 스킬 말씀하시나 본데 제가 이런 얘기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해주셨거든요. 뭐 크래프트맨이라고 장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뭐 또 아이디어 때문에 지니어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주 참 뭔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뭔가 이제 제가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전기 파트를 한다. 그러면 이 기존에 몇십 년 전기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볼까? 또 만약에 제가 목공 나무를 가공할 때면 몇십 년 하신 목수분들이 보면 이거 이상하다 할 텐데 괜찮을까? 막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마음은 제가 사실 그 아이디어 아이템 또 뭔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살짝 교만하다고까지 할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 수십 년 그 생활을 하신 분들, 해오신 분들,
그분들도 뭔가 모두 알지는 못할 거다. 그분들도 자기가 해온 어떤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특히나 또 이게 좁아집니다. 이제 5년, 10년, 20년 되면 자기 그 계속해서 만드는 부분이 좁아져요, 폭이. 그래서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제가 한번 어떻게 핸들링을 해서 뭔가 만들어 봐야지 이런 마음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뭐 또 뭔가 이제 제가 허술한 부분을 보면 목공하시는 분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정말 그 창피했던 댓글 중에 용접을 가끔 합니다. 용접을 하는데 제가 용접만 하면 댓글이 많이 달려요. 많이 달려서 뭐 심하게는 뭐 그걸 용접이라고 하냐, 뭐 어디서 배웠냐, 아니 저걸 저렇게 하다니 막 경악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용접은 사실 제가 처음 해봅니다. 해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아크 용접이라고 봉 끼워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벌하게 하는 용접 있잖아요, 예전에. 뭐 간혹 해봤는데 이제 정밀하게 용접을 해보렸더니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달린 댓글들 볼 때 가끔 좀 심란할 때가 있었는데요. 아리아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아니, 오늘도 라방 하시는군요.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리아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리아님. 예, 오늘도 매주 수요일 8시에 여러분들 꼭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뭐 일반 연예인들이라거나 제 채널에 뭔가 그 재미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DIY라는 걸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품이라던가 공구를 사용해서 가공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혹은 뭐 앞으로 만들게 될 작품들을 하나씩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또 댓글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또 사용했던 부품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영상만을 만들면 제가 이제 오로지 작업하는 과정만을 찍거든요. 이 메이킹 과정만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면에서 어떤 고민을 했었나, 부품을 어떤 걸 쓰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나 하는 부분은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랙블루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골드러쉬님도 들어오셨네요. 사람들이 한 분야는 잘할 수 있어도 여러 분야에서 카이노시스님처럼 따라하기 힘듦. 그거 해주셨는데 얘가 제가 방금 드린 게 이 부분인데요. 마침 또 고드로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분야를 이제 예를 들면 용접, 목공, 또 전기, 뭐 공합 이런 부분들을 아주 조금씩 압니다. 사실은 조금씩 아는데 이 분야를 뭐 수십 년간 해보신 분들보다 당연히 더 잘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목표 중에 여러 가지 금속 가공하고 우드워킹을 같이 하는 분도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같이 하면서 그 융합되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기 분야에도 막힐 때가 많고, 뭐 시퀀스라고 순서대로 뭔가 전기가 들어가게 하려면 그것도 어렵고, 센서 쓰는 것도 어렵고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는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또 레드아이님께서 안녕하세요, 공합 실린더요. 오늘도 재밌을 것 같네요. 얘기해 주셨네요. 네, 실린더 얘기도 이제 곧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읽다가 잠깐 또 방금 하던 얘기를 까먹었네요. 이게 라이브가 이런 점이 있더군요. 하던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잠깐 까먹어요. 여러 분야 얘기 드렸죠. 여러 분야를 묶어서 아울러서 한꺼번에 제가 핸들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쉽지가 않잖아요. 매번 전기라던가 공합이라던가 나무 목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어떤 부분들이 막혀요.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할 때가 많습니다. 딱히 이제 물어볼 만한 분도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거나 뭐 유튜브 찾아보거나 어디 뭐 관련된 정보 찾아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50대인데 저는 하나하나 극복해내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뭐 너무 막막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대략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만들게 되냐면 이걸 만들어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필요한 부품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져다 놓으면 이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든 이제 그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매번 뭔가 그 극복 과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있더라고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할 때가 많은데 그 고민을 하나씩 헤쳐나가는 과정이 나름 또 그 재미입니다. 프락시마님께서 혹시 본업이 따로 있으신가요? 사회하시면서 병행하시는 건가요? 예전에 구독자 3,000명쯤 될 때부터 가끔씩 재밌게 영상 봤습니다. 유독 다른 유튜버들보다 디자인이나 마감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락시마님 반갑습니다. 본업이 제가 요 근래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해 드렸는데요.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본업이 제가 문구 공장을 운영합니다. 아인텍이라고 제가 상호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파일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제가 어쩌다가 사실 그 공장이라던가 이과 계통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뭐 공무원 생활도 해봤고 뭐 시험 준비도 해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공장을 하게 돼가지고 공장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과 또 다루었던 공구들, 사용했던 공구들, 부품들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디자인이나 마감이 훌륭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 주신 거 사실 조금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오래 목공 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만든 작품들을 보면 이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또 좋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마감 부분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분도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이 마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아주 수년간, 수십 년간 그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바이스인데요. 바이스 끝부분 마감이, 이게 마감이라는 거잖아요. 마감인데 이 부분이 살짝 곡면을 준 것만 해도 이것만으로도 모양이 아주 예뻐져요. 이게 이렇게 네모나면 굉장히 투박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아주 근사하게 누가 봐도 좀 아름답게 미적으로 괜찮게 만드는 게 그게 사실은 재주인 것 같더라고요. 그보다는 제가 아이디어에 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또 어떤 작품 만들지도 지켜봐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능지 차차님께서 공부를 좋아하는 일인으로서 최고의 공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페스툴이나 힐티 타브랜드도 구축하실 예정이 있으실까요? 아이고야. 제가 원하고 있는 거를 또 정확하게 아셨네요. 제가 지금 뒤에 보이는 공구들이 보쉬, 디월트, 마키다, 미로키라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4대 브랜드거든요.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모았었어요. 그런데 그 공구에도 여러분들 자동차도 왜 일반적인 자동차가 있고 또 상위급이 있고 뭐 벤츠 뭐 이런 거 있고 포르쉐, 페라리 그 이상급이 있잖아요. 스포츠카도 있고 끝이 없습니다, 사실. 뭐 부가티 베이런인가 뭐 그런 것들은 수십억 원 하기도 하잖아요, 차가. 제 차 몇 대 값이에요? 한 4, 50대 값인가 봅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차들이 있는 것처럼 이 공구에도 이 브랜드가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장 써보고 싶은 게 능지처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페스툴, 특히 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힐티는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정말 좋도록 힘 굉장히 강력하고 좋은 공구인데 이 페스툴이라는 브랜드가 그 뭐랄까요, 정밀도가 많이 앞서가는 정밀도를 자랑하는 공구예요. 사실 제가 페스툴에는 사실 조금 삐진 게 있는데 저번에 그 박람회 갔을 때 제가 아니라 제 직원분하고 PD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갔는데 페스툴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구경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제 그 직원분이 와서 이렇게 뭔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페스툴을 구경하고 있는데 구매할 거 아니면 가세요라고 그랬나. 구매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 같으니까 자신감의 발로인지 고객분한테 까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 듣고 너무 까칠하구나. 협찬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페스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블랙블루님께서요,
아이디어는 생각도 어려운데 만드는 건 정말 어렵죠.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디어, 그쵸, 아이디어, 아이템이라는 게 그 하루아침에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뭐 5년, 10년 정도를 고민하고 있다가 만들어지는 작품도 있고요. 내일 뭘 만들어야지 했다가 탁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임삭이나 계양 같은 프록시마님께서 아임삭이나 계양 같은 국산 브랜드가 왜 테이블소를 안 만들까였어요. 조기대를 정밀하게 만드는 기술이 많이 어려울까요? 디월트도 조직대 직각의 엉터리는 항상 불만이네요. 혹시 공급업계의 생태와 이 상관관계를 아시는 게 있다면 고견을 여쭙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하네요. 저도 좀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를 또 프락시마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그 테이블소를 안 만들잖아요. 일단 테이블소도 지금 위에 4대 브랜드에서 뭐 나오긴 나옵니다. 보시코도 제가 사용했었고 마키다도 있는데 그 휴대용 이동할 수 있는 정도 형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만들고요. 저희 JKL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소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4대 브랜드만 해도 그 대형 아주 큰 테이블소를 만들지 않죠. 그쵸?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신기한 거는 여러분 그 목공 작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 수압 대패와 자동 대패잖아요. 수압 대패라는 걸로 한 면을 잡고 자동 대패로 윗면까지 잡아야지 이제 평이 맞는데 아니 심지어는 그 이 4대 브랜드에서는 수압 대패를 만들질 않아요.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만드냐고도 여기저기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물어보고 궁금해가지고 알아보려고 했던 기억이 저도 있네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그 관계자분께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4대 브랜드들별로 그 휴대하기 편하면서 이 18V 배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구를 만드는데 우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이블소라던가 또 수압 대패라던가 자동 대패는 물론 디월트 게 있습니다. 있긴 저도 사용하는데 이런 쪽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장비 완전히 그 큰 장비 있잖아요. 설치를 해야 되는 장비. 그 부분 때문에도 망설이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설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공구라는 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평이라는 게 맞아야 돼요. 선반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선반이라고 공작물 물려서 회전시켜가지고 절삭 공구로 깎아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반이라던가 밀링이라던가 이런 머신들 놓을 때는 그 도비하시는 분, 도비라고 합니다. 기계 옮겨주시는 분들, 설치해주고 이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수평이에요. 이 수평이 틀어지게 되면 이 기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울게 되고 뭐 어딘가 틀어져가지고 정밀도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4대 브랜드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페스토리든 힐티가 됐든 이런 브랜드들이 그 장비를 가져다 놓고 설치해 주는 것까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여러분? 그 설치까지를 해야지 완전한 장비를 만드는 거를 망설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어느 나라죠? 제가 영국 거였나요? 그 선풍기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청소기. 가정에서 많이 쓰던 청소기 있습니다. 그 브랜드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브랜드 이름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청소기 있었잖아요. 많이 쓰던. 굉장히 많이 쓰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기 그 업체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평정한 거예요. 뭐 잘 된다 해가지고 가격이 몇백만 원이었는데도 그걸 그렇게 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는 그 브랜드 제품이 그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용을 심지어 다이슨이네요. 스무든 이렇게 적어주셨네. 다이슨이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막 대한민국을 완전히 평정해서 80% 90%까지 가정 보급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이슨에서 한 가지 간과했던 게 AS를 안 해줬습니다. AS가 약하고 서울에 한 군데인가 몇 군데밖에 안 두고 지방분들이 이거 망가지면 어떡하냐고 뭐 와서 고치세요 막 이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완전히 좀 열받은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가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제가 알기로 뭐 한 1, 20% 같이 안 될 거예요. 삼성이랑 LG에서 더 강력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냈거든요.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삼성 LG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AS망이 대한민국에 뭐 수백 군데 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 600군데, 700군데 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이제 그 사후 처리까지 해주는 거죠. AS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객들이 길리 몰린 거고 그 제품을 쓰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4대 브랜드라던가 공구를 만드는 회사들에서는 이거를 그 설치까지 해주고 사후 AS까지 해줘야 되는 제품이라 그러면 너무 버거운 거죠. AS도 센터로 받아서 하는 곳은 물론 운영을 하는데 직원이 방문을 해야 된다거나 하면 너무 이제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성이 가능한 장비들 이외에 그 설치가 포함되는 장비들까지 만들기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중소 브랜드에서 만들게 되고 중소 브랜드들에서는 대신에 가격을 좀 더 올리고 이제 그 AS라던가 뭐 제반 이후에 사용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락시마님도 다이슨이라 말씀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다이슨 예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도 이 공구 브랜드들에서 아주 굉장히 큰 설비들을 안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처음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공구들을 만드는데 왜 대형 커다란 테이블소를 안 만들지?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조기대를 정밀하게 만드는 기술이 어려울까 얘기해 주셨는데 조기대라는 것도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뭐 정밀도 때문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눈금이 항상 변합니다. 희한하죠. 저도 테이블소라던가 마이터소라는 거를 설치하고 사용을 하다 보면 이 눈금이 아무리 정확하게 맞춰도 몇 달 사용하다 보면 눈금이 변해요. 각도도 틀어지고. 그래서 수시로 이제 그 사용하는 분이 맞춰가야 되거든요. 맞춰가는 부분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기술이 모자라서 만드는 것 같지까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방금 말씀드린 아마 사후 처리 관계 같은 것 때문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이슨은 드라이기로 너무 유명한데 청소기가 있는 줄 몰랐네요. 다이슨이 청소기 많이 쓰지 않았나요? 예, 많이 사용했죠. 엄청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격대가 와, 이 참 브랜드라는 게 놀라운 게 보통 뭐 저희가 청소기 하면 10만 원대 뭐 비싸도 20만 원대 이런 제품 사용할 때였거든요. 그때가 거의 한 10여 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이슨의 청소기가 그때 90만 원, 100만 원 막 이랬습니다. 100만 원도 넘고 10배 가격이잖아요. 그런데도 또 많이 사더라고요. 그때 대한민국인들이 달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한 가지 꽂히면 쭉 그 방향으로 가죠. 대한민국 그걸로 진짜 유명합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지금 공구 얘기 드리느냐고. 여러분들 그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휴가를 못 갔네요, 이번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또 사실은 휴가를 못 가고 안 간 이유 중에 너무 더웠어요. 40여 도까지만 올라가는 날씨라 휴가 가서 이 바닷가에도 가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못 갔는데 아니 제가 제 휴가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저번 주 토요일에 제가 이제 드디어 하루라도 이제 몇 박으로 다녀오기는 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하루라도 다녀올까 하고 토요일에 이제 집사람이랑 고성을 가기로 했어요. 고성 바닷가를 갔다가 오기로 하고 이제 앞에서 회나 뭐 그 대게인가요? 이런 거 먹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출발을 서둘러서 했는데 아니 출발하자마자 집사람이 뭐 속이 잘못돼가지고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가지고 갈 때까지 막 대여섯 번을 토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속이 안 좋은 사람한테 뭘 먹자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까운데 분식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를 먹고 거기 좀 있다가 당구를 쳤는데 사실 고성까지 가가지고 요즘 제가 집사람을 당구를 가르쳐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별로 허기지지도 않는 거예요. 뭐 이미 이제 되게 회를 못 먹어서는 이제 이미 마음이 삐진 상태였고 집사람은 이제 힘들어서 못 먹고 그래서 휴게소에서 뭐 그 뭐죠 그 소세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먹고 어묵 먹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고성까지 가가지고 이 김치찌개 먹고 왔는데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엄청. 음, 아이고 지금은 괜찮으시려나요? 아 집사람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날만 딱 그랬더라고요. 마치 그 저를 대게를 사주기 싫어했던 것처럼 대게를 사주기 되게 싫어했던 것처럼 그날만 딱 그 속이 이렇게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고성에 가서 또 김치찌개만 먹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 이번에 휴가 가시면 제가 못한 회라던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드러시님이 나이 들면 그늘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이런 느낌 많이 느껴요. 이게 그 그늘이 최고입니다. 많이 안 움직이게 되고 좀 편하게 있으려고 하고 땡볕에 뭐 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 멀리서 김치찌개 아쉬웠겠습니다. 블랙블루님이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근데 많이 서운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까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집사람을 요즘 제가 조금 전에 당구 얘기해드렸는데 제가 당구 관련 용품 만든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소개도 해드렸는데 어쩌다가 제가 이제 그 쓰리 쿠션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해보다가 그 뭔가 허술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필요한데 없는 장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걸 제가 몇 개 만들고 또 저도 이렇게 해보고 했다가 집사람도 같이 해보려고 이제 알려줬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집사람 그 당구 가르쳐 준다는 게 그 여러분들 그 집사람 그 운전 가르치다가 싸움 난다는 집 많잖아요. 거의 그 정도 이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집사람들이 이제 여자라서 아무래도 좀 예민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조금만 하다가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하면 바로 나 안 해 막 이러고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하자 막 그래서 꼬셔서 한 적도 많고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서현철이라는 혹시 연예인 아십니까? 서현철이라는 분이 그 집사람 얘기하면서 이렇게 쇼츠 영상 많이 찍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워낙 이제 그 얘기를 재밌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분이 그 집사람이 안분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생각하시는 게 뭐 실수도 좀 잦고 있는데 그분 소개 많이 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떴더라고요 영상이. 그런데 저도 이걸 할까 봐요. 사실 그 제 집사람이 이 서현철 씨 이분 안사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강력할 수도 있는데 그 집사람 얘기하면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못 먹는 아쉬움보다는 와이프분 챙기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예, 또 이렇게 얘기 JK님이 혹시 여자분이신가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되게 사주기 싫으셨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당구를 그래서 집사람 이렇게 알려줘 보고 있는데 골프는 제가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이제 필드 나가고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골프를 하거든요. 골프는 편하게 이렇게 한두 시간만도 잠깐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집사람을 가리키면서 아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집사람 당구 얘기는 나중에 언제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가 정말 100가지도 넘습니다. 100가지가 뭡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학계에 보고해야 될 만한 얘기도 많고 처음 보는 여러 가지 글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옆에 놓고 사실은 아직도 얘기를 못 드렸네요. 공합 바이스입니다. 오늘 라이브는 사실은 이제 이 공합 바이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만들게 된 계기랑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했던 편이라서 바이스 얘기를 좀 해드리면 바이스 얘기 해드릴 때 이제 궁금하신 거 여러분들 물어봐 주시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낚시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낚시는 제가 좀 전에 그 골프도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못 친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낚시도 그 저를 아는 친구들이 그 너는 낚시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이제 뭐에 빠지면 잘 헤어나지를 못하는 스타일이라 낚시하면 너 위험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해줬었네요. 낚시까지는 못 해봤고요. 근데 못 하는데 그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어떻게 못 해봤습니다 아직. 그런데 제가 또 안 하려고 그러면 또 안 하는 게 심해가지고 아직 거의 못 해봤고. 유닉스님께서 오늘도 채널 두 개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DIY를 하고 있는 까만 채널이 있고요. 니툴레툴이라고 공구 리뷰를 주로 하는 채널이 있는데 이 라이브는 두 곳에 동시에 송출합니다. 저는 이제 댓글창을 두 개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고 또 들어오신 분들은 한 군데만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댓글에 없는 얘기를 얘기해 주시네 하는 분이 유니스님이 바로 얘기해 주시네. 안 보이는 댓글 소개인데요.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공합바이스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실린더, 에어 실린더라는 걸 사용해서 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이스라는 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보통은 이제 핸들을 돌려서 부재를 고정하는 그런 장비를 바이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뭔가 이렇게 막 고정하고 있는데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이 돌리기가. 더군다나 제가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창피한 얘기인데 첫 번째 이제 나무 우드 바이스를 만들었는데 나사산이라고 있거든요. 나사산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스는 보통 너댓번만 돌려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피치가 굉장히 큰 나사산을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르고 나사산을 굉장히 촘촘한 걸 사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이스는 지금도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픈데 엄청 돌려야 됩니다. 이게 뭐 막 수십 바퀴 돌려야지 이렇게 움직여요. 그것도 사용하다가 이제 너무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버튼으로 혹은 스위치로 이렇게 뭔가 바이스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봐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만들었던 게 바로 이 공합 바이스입니다. 움직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스위치를 움직이면 벌어지고 뭐 나무라던가 어떤 소재를 여기다 놓고 스위치를 다시 하면 이렇게 딱 스위치를 하면 이것은 무엇이지? 에어가 왜 이래? 잠깐만요. 이러면 에어가 빠졌나? 내가 이게 걱정이 돼서 컴프레셔 얘기를 했는데 컴프레셔를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컴프레셔가 꺼진 것 같은데 컴프레셔를 바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아리아님께서 나사산 촘촘했는데 돌린다는 상상만 해도 웃음 납니다. 이거 아리아님께서 알고 계시나 봅니다. 그때 피치가 너무 작은 걸 써가지고요. 이게 뭐 아무리 돌려도 물을 따가 풀려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골드러시님께서 에어 앞빠짐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에어에 관련된 작품을 많이 만들잖아요. 실린더를 사용한 작품을 많이 만드는데 많이 만들 때 이제 이 에어를 어떻게 사용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많으세요. 지금 제가 이게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에어가 지금 빠진 이유가 공장에 낮에 근무 시간에는 상시로 제가 20마력짜리 컴프레셔를 두 대를 상시로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 압이 완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여기서 하네? 체결을 상시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잠깐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게 왜 그랬지? 연결을 했는데
아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어 컴프레셔는 켜져 있었네요. 켜져 있었는데 잠깐 선이 하나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바로 에어 빠져.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위치를 통해서 바이스가 물리고 스위치를 돌리면 벌어지고 하는 형태죠. 나무를 한번 물려볼게요. 이 나무를 이렇게 돌리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어떤 작업이든지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그 사용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실린더라는 걸 우선 아셔야 되는데 제가 우선 기본 부품들 잠깐 알려드릴게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이게 실린더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실린더예요. 실린더 형태고 이렇게 실린더 로드가 앞으로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죠. 여러분에게 마침 저거랑 똑같습니다. 그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 여러분들 이렇게 피스톤 누르면 나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일종의 그 피스톤이 안에 들어있어요. 양쪽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서 이렇게 나갈 때 들어갈 때 이쪽에 바람을 넣으면 에어가 들어가면 앞쪽으로 전진을 하고 다시 이쪽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여기 에어가 빠지면 여기 후진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요렇게 움직이는 모양을 가지고 이 적당한 파이수,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길이의 제품을 가지고 뭔가 이런 제품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지금 끝에 보면 요 뭔가 달려 있잖아요. 여기가 에어관을 이렇게 끼우는 곳이에요. 여기 니플이라고 하는데 요 니플들을 이 실린더에 맞는 크기의 니플과 또 사용하려고 하는 에어관에 맞는 니플들 요 크기가 다 별도로 있거든요. 8mm, 10mm, 12mm 뭐 이렇게 돼 있고 에어관도 이제 6mm, 8mm, 10mm, 12mm 뭐 이런 에어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맞춰가지고 사용만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운동을 전진 후진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게 실린더입니다. 니플 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니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니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끝쪽에 이렇게 뭐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속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속도 조절이라는 게 로드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아주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죠. 그게 들어가는 에어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 에어 밸브죠, 밸브. 그러니까 일종의 밸브를 열고 닫고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멋집니다. 역시 잘 만드셨네요. 판매도 하시나요? 판매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판매를 그렇지 않아도 공합 바이스는 구매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게 구매 어떻게 할 수 있냐 만들어줘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제가 사용하는 것들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를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제품 양산은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든 작품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공합 바이스는 별도로 한번 한 몇십 세트라도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닉스님께서는 나중에 제가 공지를 하게 되면 그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니플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이 솔레노이드라는 겁니다. 솔레노이드 이름 좀 어렵죠. 솔레노이드 밸브라고도 하고요. 솔밸브라고도 하는 부품이에요. 전원은 안에 전자석을 구동하게 되어 있는 부품인데 이 부품은 뭐 12V, 24V, 220V 이 종류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만 바꿔 끼우면 되는 부품이에요. 내부는 똑같고 전자석을 사용해서 그 공기가 나오는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에어가 이쪽으로 흐르는 에어를 전자석을 사용해 전기를 넣으면 이쪽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쪽으로 바꾸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아이입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면 버튼을 눌러서도 얘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전기를 흘리면 이쪽으로 가고 전기를 끄면 이쪽으로 흐르고 하면 스위치 조작, 간단한 버튼 스위치 조작을 통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 자동 서랍장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동 서랍장이 무선 리모컨으로도 움직이고 앞쪽에 버튼을 눌러도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제품입니다. 그거를 구동하는 장비예요. 자, 이 솔레노이드란 아이가 전기적으로 제어를 한다 그러면 제가 공합바이스에 사용한 스위치는 바로 수동 밸브입니다. 수동. 지금 전기적으로 전자석을 통해서 그 에어의 방향을 바꿔줬던 거를 이렇게 수동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서 이쪽으로 바람이 나가게 이쪽으로 바람이 나가게 만들어주는 게 이 수동 스위치예요. 제가 이 공합바이스를 만들면서 일부러 수동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움직이는 제품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왜 수동 스위치를 사용한 거냐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12V가 됐든 24V가 됐든 바이스에도 전기가 뭔가 들어가야지 구동을 할 거잖아요.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간단한 점은 있는데 이 수동 스위치를 사용하면 전기 조작 없이 바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또 활용도가 많은 편입니다. 제가 제 페인트 관련 제품들을 모아놓은 서랍장이 있는데 굉장히 큰 서랍장 공합으로 열리는 걸 보셨잖아요. 보신 분 계실 텐데 거기에 사용한 것도 바로 이 밸브입니다. 수동 밸브. 또 골드러시님께서 장문에 글을 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예전에 화물차 공구함을 전기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사용해서 무선으로 자동 개폐를 하려고 하니 리모컨 분실이나 고장 시 수동으로 열고 닫는 게 안 될 것 같아 포기했는데 공합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합은 비상시 수동 개폐가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공합은 액추에이터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모터기 때문에 모터를 기아에 물려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끊어지면 또는 리모컨 스위치가 골드러시님처럼 많이 없으시다 그러면 구동이 안 되거든요. 뻑뻑해가지고. 그런데 이 공합은 에어가 빼면 됩니다. 에어가 빠지면 수동으로도 움직일 정도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죠. 제가 방금 말씀해드린 실린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움직이죠. 그런데 양쪽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손이 작아서 한꺼번에 못 눌렀네. 이거 어떻게 하지? 입으로 빼나? 두 개를 막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될까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도전. 자, 양쪽을 다 이렇게 막았다. 만약에 양쪽을 막으면 이게 안 나옵니다. 나오네. 에어가 완전히 안 잡혀서요. 양쪽을 다 막으면 안 움직입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손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에어를 끊으면 당연히 움직입니다. 근데 에어가 이제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죠. 안 되는데 에어 라인만 빠진다 그러면 수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골드러시님께서 화물차 공구함에다 다른 장착을 해보려고 하셨다 그랬는데 화물차면 컴프레서가 있는 건가요? 제가 그걸 모르겠네요. 컴프레서가 있다 그러면 또 실린더 장비도 사용할 수 있죠. 단단하게 고정되네요. 이런 것도 만들었을 수 있다니. 네, 이렇게 밀머스님께서 기다리겠습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실린더를 사용해서 된 거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죠. 액추에이터 모터를 방금 골드러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액추에이터가 있잖아요. 한 가지 또 안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액추에이터는 액추에이터를 사용해서 만약에 바이스를 만들면 끝까지 밀 때 중간에 이렇게 걸려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처럼 걸려야 되잖아요. 걸릴 때 이 부하가 걸립니다. 모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밀잖아요. 바이스는 사실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미는 힘을 계속 유지하려면 모터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계속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무리가 갑니다. 액추에이터에. 또 부재가 이만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큰 부재를 물리면 조금만 움직이고 거기서부터도 힘을 줘야 되는데 이 에어 실린더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물리던 이 정도 거리까지 왔죠. 제가 하나 더 물려볼까요? 만약에 두 개를 물리면 두 개를 물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물리면 행정거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 거잖아요. 이 정도에서도 충분한 힘을 주면서 밀어줘요. 또 실린더 무리도 안 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에어가 들어가서 밀어내는 거라 무리가 안 가죠.
이 에어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보통 이제 요거 한 30파이 정도 되는데, 직경 30파이나 40파이 정도, 또 저 페인트문 작업할 때는 굉장히 큰 거 한 100파이 정도, 100은 아니구나, 한 70파이 정도짜리 사용했습니다. 근데 또 공식이 있어요. 내부 이 단면적하고 크기하고 에어 압하고 뭐 곱하해서 이렇게 출력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지 사실 몰라도 되고, 30파이 40파이 정도 실린더면 대략 한 3, 40kg 정도, 4, 50kg 정도 힘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다가 이걸 끌어올리는 아래쪽에 부하를 걸렸을 때, 이 정도 실린더, 이 정도 파이라 그러면 한 40kg, 50kg 정도까지는 버틴다는 얘기예요.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로 들어 올려지죠. 직경이 더 크면 더 커질 겁니다. 제가 그 수직 서랍장을 만들 때도, 제 수직 서랍장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렇게 내려가면 그거 그때 쇼츠 나갔다가 올라가는 거는 뭐 손으로 올리냐고 뭐 난리 났었거든요. 한번 댓글 엄청 달리고 100만 회가 넘었나 그래요, 그 영상이. 이게 뭔가 유튜브는 그게 어그로라는 게 좀 끌려야 되나 봅니다. 저희 PD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만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밈처럼 된 건지, 뭐 카이너스 아침마다 저 어깨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게 운동일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썼습니다. 그런데 실린더는 상하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죠. 버튼 다시 끄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제가 그때 계산했던 게 뭐였냐면, 얘보다 더 컸던 거라 한 60kg 정도까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근데 서랍 자체 무게는 몇 킬로 안 됐고, 내부에 그래서 제가 60kg까지는 안 넣으려고 사실 가벼운 부분만 넣었는데, 여러분 60kg면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뭔가 쇳덩어리를 계속 넣는다거나, 제가 70kg니까 저 정도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인데 저만큼 뭔가 서랍에 담지는 않잖아요. 그쵸? 힘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까지만 가더라도 충분한 힘을 받는다. 이 공기라는 걸로 이렇게 힘을 받는다는 게, 힘을 낸다는 게 좀 많이 특이하죠, 여러분. 이게 많이 특이한데, 이게 베르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과학자입니다. 베르노이라는 분이 그 유체, 공기뿐 아니라 또 액체까지도 이 유체들이 움직이면서 뭔가 그 받는 힘 같은 걸 계산한 게 있는데, 이게 단면적만 충분하다 그러면 에어 힘으로 이런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다 밝혔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실린더에는 에어를 사용하잖아요, 공기를. 근데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부분에 만약에 기름을 흘린다. 물도 됩니다, 원래. 근데 물은 이제 그 부품이 상하기 때문에 기름을 쓰는데, 기름으로 만약에, 그게 유압이에요. 기름으로 만약에 얘를 밀어낸다 그러면 공기로 밀어내는 것보다 힘이 뭐 5배, 10배 강해집니다. 그게 유압 실린더예요. 이 유압 실린더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죠. 그래서 막 자키라거나 자동차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것들이 다 유압 실린더고, 그럴 때는 이제 에어 실린더 쓰진 않죠. 얘는 약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약하지 않아요. 굉장히 강한 힘입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제가 손을 넣을 수도 없고, 손을 넣는 건 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안 되고요. 오는데 이렇게 넣어보고 싶은데 이건 안 되니까, 제가 갈 때 한번 당겨 볼게요, 여러분. 갈 때 이렇게 당기면 제 힘으로 안 당겨집니다. 제 힘으로 안 당겨질 정도로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제가 요 부품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작은 실린더도 있고요. 이렇게 아주 작은 실린더도 있고, 얘만 해도 뭔가 뭐 스위치를 개폐한다거나 문을 개폐한다거나 작은 서랍을 밀어낸다거나 하는 데는 충분한 힘을 갖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여기 한 20파이짜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실린더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실린더 너무 좋아하는 실린더인데, 정밀하죠. 가이드가 달려 있어서 아주 정밀하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린더는 좀 많이 비싸요. 정밀한 관계로 많이 비싸가지고 제가 너무 아끼는 아이고요. 간단한 박스 넣어서 시켜보면 어떨까요? 또 그런 게 있군요. 그렇죠. 그래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위에는 해볼 게 없네요. 이 위에는 제가 안 돼서 보여드릴까 한번. 블랙블루님께서
님의 DIY는 지식이 풍부해 가는가 보네요. 물어보신 내용도 모르겠는데 막혀서 답하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얘기 뭐 제가 했던 거니까 얘기해드린 거고요. 공합이 이점이 많네요. 전기 액추에이터는 실린더 힘에 따라 속도도 달라져서 그렇죠. 속도도 달라지고 그 초반부터 끝까지가 풀로 움직이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게 액추에이터예요. 중간에 뭔가 걸리게 하는 바이스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식 많아지는 듯이 과학자로 누가시고 아재 개구 됐고 아재 개구 됐나요 제가? 오늘 개구 됐구나. 전력은 많이 안 드는지 궁금하네요. 전력 지금 공합 바이스 말씀하시는군요. 스무드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우리 스무드님께서는 이제 그 공합 컴프레셔를 사용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지금 제 요 공합 실린더 얘가 뭔가 좀 구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구동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 에어 라인입니다. 이게 에어 라인이에요. 이 에어 라인에 고압의 공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공장에 그 컴프레셔 20마력짜리 2대가 돌아가서 에어를 꽉 채워놓는 거죠. 채워놔서 이 에어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에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해드린 대로 만약에 이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걸 사용해서 스위치로 얘를 움직인다 그러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수동 스위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로지 에어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에어의 힘만으로. 전력은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어 공합 실린더를 실린더란다. 공합 바이스를 만들 때 사용했던 실린더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제가 왜 사용했냐면 이제 실린더를 가지고 제가 바이스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기본적인 실린더 가지고 만들면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바이스는 어느 한쪽에만 지지해도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 지지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중앙이 아니고 끝쪽에만 걸려도 바이스가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충분히 힘을 받죠. 이렇게 힘을 받으려면 이게 그 중간 가이드가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강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나무로 만들면 약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쪽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이 봉을 움직일 수 있는 베어링을 바람 불어오는 거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분 같네요. 어떤 부분이 다르다시는 걸까요? 혹시 머리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괜찮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머리를 막 만져가지고 여러분 좀 가발 같지 않아요 지금? 저 거울 보고 깜짝 놀랐네. 혹시 그 얘기 하시는 거면 예리하신데 어떤 분이신지 예리하십니다. 전기는 별로 안 드는군요. 보기엔 힘이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전기는 안 들어가는 거고 갸무님이라고 이름이 굉장히 어려우시네요.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정교하네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 세트 만들게 되면 한번 알려드리고 갸무님께서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거 위쪽에도 하신 건가? 같은 거군요. 고맙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강력하게 해야 이 틀어지지 않고 한쪽에만 물려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베어링을 사용해서 양쪽에 장착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베어링까지가 가이드까지가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 정교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원래 만든 게 100mm 행정이었는데 얘는 150mm. 이 행정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리. 제가 100mm로 만들었는데 이 아이가 150mm짜리입니다. 150mm짜리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 이거를 10세트인가 20세트를 구매를 해놨었거든요. 만들려고. 근데 구매한 지가 지금 거의 한참 됐네요. 1년이 뭐죠? 한참 더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걸 언젠가 이제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여기 앞에 스티커 보이는 김에 제가 실린더 관련된 거 하나 더 알려드리면 보통 실린더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32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직경이 32파이라는 얘기예요. 32mm. 그리고 뒤쪽에 150이라고 나와 있는 게 행정거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린더는 이 직경과 행정거리, 움직이는 거리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 25에 100이라고 되어 있죠?
25 1000, 그렇죠. 100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25파이고 행정거리가 100mm, 10cm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실린더는 이제 뭐 완전히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거잖아요. 니플 끼우는 건 별거 아닙니다. 사이즈만 맞춰서 양쪽에 끼워만 주면 되거든요. JKL님께서 에어 컴프레서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력이 필요하지 않나? 아, 그렇죠. 에어 컴프레서 돌아가는 데는 전력이 물론 필요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요 얘기도 제가 안경에 자꾸 뭐가 묻네요. 그 관련된 걸 하나 얘기해 드리면 그 공합 제품을 사용하기를 조금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상시로 컴프레서를 틀어놓기가 싫은 거예요. 컴프레서를 켜놓으면 이제 컴프레서라는 기계 아시죠, 여러분? 압축 공기를 만들어내는 아이인데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공기를 압축하는 장비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필요할 때 에어건도 사용하고 뭔가 사용을 하는데 그게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 켜져 있는 게 싫어가지고 꺼놓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만약 이걸 지금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한번 사용하려고 그때서야 에어 컴프레서를 켜가지고 다다다다 돌아가서 공기 압축하는 시간이 막 5분 걸린단 말이에요. 5분 10분. 그 시간 동안 못 쓰고 있다가 이렇게 쓰기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마침 이제 공장에 있기 때문에 컴프레서가 상시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낮에는 근무 시간에는 얼마든지 제가 에어를 쓰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장비를 마련하시면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 컴프레서가 마치 여러분 집에 있는 에어컨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껐다 켰다 많이 하시잖아요. 꺼놨다가 켜놨다가 또 더우면 켰다가.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가 켜놔라. 뭐 25도든 26도든 맞춰서 해놓으면 그 온도 되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에어 컴프레서가 마치 딱 그렇습니다. 구동할 때 가장 큰 힘이 들고요. 큰 힘이 들 거 아니에요, 압축을 해놓으면. 그 압축을 했던 공기가 일정 수준 이하의 이제 압력이 되면 안 돌아가요.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거기서 에어가 좀 빠져서 뭔가 사용을 하게 되면 좀 줄어들었다가 어느 선 이상이 되면 다시 구동위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어를 사용한다거나 에어 장비가 있다거나 실린더가 몇 개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컴프레서를 상시로 켜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좋습니다. 에어도 사용하고 뭐 예를 들어서 카센터 같은 곳은 당연히 상시로 돌려놓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런 분들이 상시로 컴프레서 켜놓는 거를 뭔가 좀 부담 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켜놓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맞습니다. 분명히 컴프레서 켜놔도 되거든요. 아리아님께서 오늘도 재미납니다. 모르는 얘기들이어도 간접 체험하는 기분이에요. 먹방 보는 거랑 같은 느낌. 많이 관심 없으신 얘기들인가 봐요. 그런데도 재밌다고 해주시면 고맙다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에어 실린더를 조금만 응용하면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진짜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서 저번 첫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처음 보신 분들은 또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테이블 있잖아요. 제 워크 테이블 자체에 에어 실린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장착되어 있어요. 옆에 바이스까지. 얘는 상부 이렇게 위로 구동하는 바이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뭔가 물려서 제가 작업을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물어서 놓고 스위치를 끄면 이렇게 물리죠. 제가 얼마든지 작업을 하고 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다시 풀고 뭐 이런 바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제가 많이 보여드린 자동 서랍장을 서랍장도 자동으로 열리게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많이 사용했는데 또 뭐 했었을까요? 테이블소에 날개 윙이 펴지게 할 때도 공합 실린더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열리고 또 서랍장 자체가 열렸다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제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도 에어 실린더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제 샌딩 베이스라고 제가 샌딩 작업을 많이 하는 곳이 있어요. 큰 장비인데 그 상부에도 요만한 에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작은 에어 실린더를 사용해서 그 개폐를 합니다. 집진기 구멍을 요 제가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렇게 개폐를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 에어 실린더라는 게 쓸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로 이거를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저도 에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아까 그 아리아님께서 저 골드러시님께서 에어 저 뭐죠 액추에이터 얘기해 주셨는데 액추에이터를 구동하려면 뭔가 그 프로그래밍이 있어야 돼요. 없이 그냥 단순한 정도가 아니고 조절을 하려면 뭔가 그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또 전기가 다 들어가야 되고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에어 실린더가 오히려 간단한 편입니다. 그런데 에어 실린더에는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제가 말씀드린 요 니플이라는 거. 니플이라는 거를 다 맞춰서 끼워야 되고 이것도 당장 규격이 안 맞잖아요. 이거 굉장히 얘는 한 4파이 정도 되는 아이인데 얘는 지금 10파이 정도 되거든요. 이걸 다 맞춰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처음 하시는 분이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 작업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 에어 장비들 있는 서랍을 열면 굉장히 큰 와이드 서랍장이 있는데 그 안에 정말 이 부품들이 꽉 차 있습니다. 4mm, 6mm, 8mm, 10mm, 12mm 이런 제품들이 완전히 있네요. 위로 신기반기. 골드러시님께서 지금 테이블 이거 보셨군요. 탁자가 들리다니. 앞부분 열리는 거 저번에도 봤는데 공합 좀 이해했어요. 레드아이님께서 공합을 좀 이해하셨다고. 간단합니다. 사실 주사기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더 재밌게 보여드리려면 사실은 여기 이렇게 불어도 되는데 한번 불어볼까요? 제 힘으로 나가려나? 나가죠, 여러분. 여기 불면 나가잖아요. 여기 에어를 넣은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를 불면 다시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심플하죠. 어떻게 더 심플할까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 에어 실린더는 활용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관심 조금만 가지시고 연결만 할 수 있으면 상상하시는 이상으로 다양한 공구와 작품과 뭐 서랍장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꼭 DIY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꼭 가지시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조금 전문적인 것들이라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여기 보여드린 김에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그 니플이라는 걸 꼽는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 또 똑같이 이렇게 끼워지면 양쪽으로 이제 에어를 넣어서 이렇게 이걸 실린더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실린더를 움직이게 되는데 보면 옆에 육각 렌치 같은 걸로 뭐 하나 더 달려 있죠. 요게 뭐냐면요. 요게 완충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니플 꼽는데 바로 옆쪽에 그 육각 렌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 부분은 근접해서 한번 보여줄까요?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 댐퍼 역할을 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조정하는 곳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약 실린더가 나가잖아요. 움직이는 동안은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에 쿵 닫히는 게 너무 싫다. 지금 돼 있네. 조금 걸려 있습니다. 쿵 닫히는 게 싫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 조절을 하면 그러니까 그냥 나무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쿵 닫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댐퍼가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닫힐 수 있도록 또 열리면서 쭉 열렸을 때 콱 열리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렇게 완충 작용을 하면서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바로 요 렌치 육각 렌치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절하시면 그 마지막 열리는 부분, 마지막 닫히는 부분을 부드럽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네요. 현관문 닫힐 때 조절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거기도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죠. 현관문에 이렇게 꺽쇠처럼 달린 거 늘 달려 있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아리아님께서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전기 관련된 실생활에 사용하는 관련된 것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하는 게 뭐 실생활 관련된 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공방에 관련된 걸 제가 만들다 보니까 가정용들이 아니라서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이거 시작했을 때 제 친구 하나는 아니 너 도대체 이거 뭐냐 이걸 따라 만들려고 하는 거냐 지금 막 이러고 뭐라고 했었네요. 그래서 왜 뭐라고 한 거냐면
채널이 DIY잖아요. Do it yourself.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야, 이거를 계속 좀 난해한 것만 하는 걸로 보였나 보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제 생각은.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획은 하고 있네요. 입으로 불어도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리가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걸 한 번씩 깨닫게 되네요.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느꼈어야 하는데, 아이고 어렸을 때 근데 뭐 그 실린더 공부를 하실 일까지는 없으셨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물론 그 기술 같은 시간에 잠깐 할 수는 있겠네요. 댐핑 경첩이네. 아, 그러시면 맞습니다. 댐핑 경첩. 레일 중에, 서랍 레일 중에 이렇게 쾅 안 닫히고 마지막에 부드럽게 닫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댐핑 역할을 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댐핑 서랍 레일. 이 뺄 때, 댐핑 서랍 레일은 보통 서랍이 예를 들어서 이런 힘으로 뺀다 그러면, 댐핑 서랍은 뺄 때 조금 더 힘들어요. 뺄 때 여기서 요만큼까지를 스프링을 늘리는 겁니다. 그 늘려놨던 스프링 힘으로 마지막 닫을 때 꽁 안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갔다가 부드럽게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잃는 게 있는 거죠. 항상 여기가 뭔가 부드러운 걸 얻으려면 뺄 때 약간의 힘이 필요하긴 하다, 그런 건데, 그 힘이 이제 전혀 무리가 안 가는 게 설계가 된 거니까 저희가 아주 편하게 사용하죠. 댐핑 경첩을 알고 계신 거 보니까 골드로시님도 뭔가 그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현관문 닫을 때 하는 거랑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그 실린더 얘기를 계속 해드렸고요. 그리고 컴프레서 제가 얘기해드렸죠. 컴프레서 그 공방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왕 있으시면 뭔가 연결된 부분에 켜놓으셔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에 달하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요.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에어를 보통 한 6, 7기압 정도로 만들거든요. 보통 우리가 느끼는 대기압의 6배, 7배란 얘기잖아요. 6, 7기압 정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기를 압축해 놓은 힘을 사용하는 건데, 압축할 때만 모터가 돌아가고, 압축을 해 놓으면 그 라인에서 뭔가 에어가 샌다거나 뭐 사용을 많이 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내려가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거를 켜놓으셔도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뭐 구형 오래된 것들 중에는 뭔가 좀 어디선가 이렇게 누수가 될 거니까 제가 지금 그걸 안 가져왔는데, 그 에어관을 서로 잇는 게 있어요. 그 부품이 있거든요. 에어관끼리 서로 이어주는, 이렇게 생겨서 끼우고 양쪽에서 끼우게 돼 있는데, 이런 니플들을 계속 끼우게 되면 실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그 에어가 빠지고, 또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에서 부위에서도 살짝은 누수가 아니네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그 바람이 살짝은 빠집니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약간은 영향이 있는데 크게 영향 가지 않을 정도니까, 그 에어컨을 일정 온도로 맞춰 두시는 거 마냥 컴프레셔를 켜 두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컴프레셔에 관련된 거는 제가 전에 그 여러 가지 기가라는 회사에서 준비했던 제품도 그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소형화, 아주 경량화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컴프레서를 쓰실 일이 없으실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뭐 없잖아요, 집에. 사실은 에어를 못 쓰시는데, 여러분들 집에도 에어 컴프레서가 다 있습니다. 그것도 몇 개씩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달려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에어 컴프레서가 어디 달려 있을까요? 집에 있는 그 전자제품 중에. 컴프 1마력 이하도 가능하죠. 1마력 이하도, 예, 가능합니다. 어떤 게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사용하시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마력수가 작아도 공기압을 똑같이 6, 7기압까지 올려요. 대신에 이제 조금 더 힘이 든 거죠. 시간이 좀 더 걸리거나. 공기를 압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뭐 1마력 아니라 뭐 반마력짜리를 사용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답을 주시는 분이 안 계시네. 여러분, 되게 에어 컴프레서가 어디 달려 있냐면요, 모든 냉장고에는 에어 컴프레서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컴프레서라는 거 이렇게 다다다다 막 돌아가는 거 소리 들어 아시잖아요? 가정에 냉장고에 컴프레서 있는데 소리 안 나죠, 여러분? 굉장히 정밀한 그 저소음을 내는 아주 고급 컴프레서예요. 달려 있고요. 왜냐하면 그 압축을 해야지, 냉매를 압축을 했다가
이렇게 좁은 공간을 통해서 흘려가면서 확 분산시키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게 냉장고란 말이에요. 냉장고에 들어있고 또 하나 어디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건 잘 모르시던데. 그 냉장고 말고 에어 컴프레서가 또 어디 달려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상상 잘 못하시는 그 마사지 기계, 마사지 의자 있죠, 여러분. 마사지 기계에 달려 있습니다. 뭐 옛날 거에는 안 달렸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뭐 누르면 뭔가 이렇게 막 조여주잖아요. 둥둥둥둥 해서 이렇게 손도 넣으면 조여주고 뭐 옆에도 이렇게 조여주고 하잖아요. 그 조이는 게 에어 힘입니다. 에어로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 지금 이 바이스 원리랑 똑같아요. 근데 에어로 조이려면 어디선가 에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안에도 아주 초소형 그 저소음 에어 컴프레서가 달려 있습니다. 소리 거의 안 나죠. 소리 안 나지만 그래도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그 압축 공기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뒤쪽에 쿠션도 누르고 뭐 발 부분도 눌러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 앵크 스튜디오님께서 앵크 스튜디오라고 있는 게 맞나요? 반갑습니다. 라이브라고 오늘 참여해 주셨는데 공합 실린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합 실린더 얘기를 근데 거의 많이 했는데 조금 늦으셔가지고 많이 루에님께서는 마사지기가 대부분 없지 않나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거에는 많이 없고요. 제가 너무 최신 걸 말씀드렸나요? 근데 아닌데 저희 집에도 한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옛날 건데 이렇게 뭐 손이나 발목이나 여기 부분 이렇게 조여주는 게 있는 그런 마사지 기계를 많이 사용 안 하시나요? 요즘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면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그 마사지 기계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되기는 어딘가 이렇게 주무르는 게 냉장고 컴프레싱 생각하는데 마사지기는 맞는 것 같아요. 블랙룸께서 예 맞습니다. 마사지기에 들어있죠. 골드러시님께서 요즘 피지컬 AI에 LG가 뜨는 이유가 저런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모터든 가전기술. 골드러시님께서 피지컬 AI LG가 뜨는 이유가 이런 기술이 좋아서라고 그러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게 골드러시님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던 거를 지적을 잘 해주시는데요. 앵크 스튜디오 맞군요. 앵크 스튜디오라고 읽으시는 거. 피지컬 AI 얘기 잠깐 해드리면 AI라는 게 이제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공지능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의식과 지능처럼 생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피지컬 AI라고 이 뭔가 뭐 별거 아닙니다. 사람 모양을 흉내낸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처럼 움직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 뭐 보셨겠지만 로봇 같은 기술 있잖아요. 로봇들 보면 이 관절 부분이 전부 다 모터예요. 모터로 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 사람 몸에 관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려면 이게 뭐 모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반 모터도 아니죠. 스텝 모터라고 아주 정교하게 각도까지 제어되면서 움직이는 모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 하나만 만들어도 이게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 터미네이터 영화 보시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그 모터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LG에서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대도 마찬가지로 많이 할 텐데 그 현대모비스도 아마 뭐 어떤 걸 만들고 있냐면 저희 근육이 모터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근육이라는 게 이렇게 당겨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당기는 정도에 따라서 이거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해도 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막 손가락 움직이잖아요. 이 신경이 아니죠, 이거는. 신경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인대? 뭔가 관련된 굉장히 강력한 당기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당겨가지고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이나 손을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근육과 이 인대를 가지고 당겨서 이렇게 손을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막 있는 거예요. 훨씬
훨씬 더 사실은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모터로 각각 관절을 제어하는 것보다. 저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손을 움직일 때 봐보세요. 뭔가 이렇게 쥐려고 할 때 이거를 이 관절을 여기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움직여서 잡아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저희는 잡는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쥐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로봇 기술과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만간 아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골드러시 님도 많이 하시네요. 블랙블루 님 칭찬해 주셨고요. 앵크스트, 예전에 엔터테인먼트 로봇 회사에서 애니메이터에서 로봇 제작했을 때 전부 공합이었습니다. 로봇 제작하셨었군요. 와, 아이고야. 지금 앵크스테드님께서 들어오셨는데, 그 로봇 회사에서 애니메트로닉스 로봇 제작을 전부 공합으로 제작을 하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요즘이죠, 요즘. 큰 기계들 제어할 때 예전에는 모터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액추에이터든 모터든 스텝 모터든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 정말 그 공합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공합이 더 제어하기가 편하기도 하고 설치도 편하고 그 큰 회사에서도 뭔가 그 공합 시스템 굉장히 많이 넣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 로봇을 제작하셨었군요. 저는 조형적인 스킨 제작 담당해서 스킨을 그렇죠. 인체는 사람 몸은 공합 실린더랑 다르죠. 방금 전에는 이제 피지컬 AI 얘기 드린 거고, 공합 실린더는 이제 제가 만든 작품들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서버 스텝 핀드 모터 당연히 들어가죠. 앵큐스트님께서 전문가시네요. 잘 아시네요. 서버랑 스텝 핀 모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서버라고가 이제 각도 조절해서 원하는 만큼 돌아가는 그런 아이거든요. 제가 지금 서버를 많이 좀 구해놨는데, 스텝 핀 모터도 있고, 그 서버 모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려고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완전히 전문가님께서 보시면 지금 우리 앵크스트님 못 보셨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원래 이제 공합 제가 만든 바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이 공합 바이스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뭔가 에어의 힘으로 당연히 이렇게 물건을 물릴 수 있게 만들어 놓던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건데 전문가는 아니라고 또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셨네요. 근데 앵크스테인을 보시면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린더를 모르는 분들 보시면 와, 뭐 동작이 참 예쁘다, 편하겠다,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뭔가 그 원리를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정말 간단한 거 맞죠. 제가 여기 그 전문가는 아니에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앵크스터님이 이제 전문가 제가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에 대한 그 제가 느꼈던 특징들 한번 얘기해 드려볼까요? 간단한 게 있는데 제가 이 어느 분야 전문가 있잖아요. 지금 뭐 만약에 로봇 쪽이시던 조형 쪽이시던 스킨 제작 쪽이시던 비오냐 박계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제가 느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이제 비유로 많이 해드렸는데, 이 전문가 어느 분야에 특히 기계 쪽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유독 기계 전기 쪽 제가 만나뵌 분들이 그랬는데, 아니 이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비유로 많이 드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어떤 분이 떡집을 30년을 운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와, 떡 30년이나 하셨으면 다양하게 아시겠네요. 막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래떡은 뭐예요? 물어보면 몰라. 막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0년을 떡집을 하셨는데 가래떡을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뭐 다른 떡이 뭐 있나요? 나는 무지개떡만 했어.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톤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 이왕 30년을 어느 분야에 몸담았다 그러면 누군가 전문가 아닌데 물어보면 뭐 그런 게 이런 거 저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분들이 워낙 강하셔가지고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린 얘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워낙 이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조금 잘 모르는데 이 얘기 괜히 뭐 해줘도 이게 도움이 되나 싶어가지고 모른다고 하는데 와,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지금은 소품 가면 조형물 작업 위주로 합니다. 아, 그런 걸 만드시는군요. 원리는 간단해도 잘 쓰려면 만드는 건 복잡하지 않나요? 어, 어, 지금 만약 공합 바이스를 말씀하시는 거면 우리 유니브님께서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리야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이드 유닛을 가지고 있는 실린더에 이렇게 공기를 넣으면 좌우로 움직인다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도 사실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뭐랄까요, 이제 설계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저희 계통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아구가 딱딱딱 맞아떨어져서 착착착착 띄워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좋아하는 이유가 그 어려워요. 그렇게 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뭔가 사이즈도 대단히 정밀해야 되고 위치도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사용하는 부품도 사이즈가 맞아야 되고 나사산도 정확하게 파져 있어야 되고 뭔가 요인들이 많잖아요. 물론 뭐 기계로 막 찍어낸 것들이면 당연히 그럴 텐데 이제 이걸 저희는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합 바이스만 해도 가장 사실 뭐 외관 만드는 거야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양은 만들어지면 사실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이 유닛에 친절하게도 앞면에 이렇게 가이드 바까지 달려있는 제품을 제가 사용한 겁니다, 일부러. 근데 이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나무를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나무를 저 자르게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 앵크스터님이 감독님은 컨트롤 시스템 담당하고 저는 조형 담당이었습니다. 20년도 넘은 얘기네요. 오래전이셨군요. 이거 나이도 제 몸에 정도 되셨겠는데요. 뭔가 이렇게 디자인 조각처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건가 봐요.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셔야 되는데, 그쵸? 블랙블루님이 LG와 똑같네요. 많이 아시네요. 골드러시님 많이 하신다고 아까 칭찬해 주셨었고요. 지금 얘기해 드린 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경험이 있는 분과 없는 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제 간혹 작업을 할 때 그 집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또 지적해 주는데 답답한 게 제가 이제 여기에 이 나무를 이제 붙이려고 그래요. 구멍이 뚫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밑 구멍이 타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붙이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은 지나가면서 고민을 막 하고 있으면 왜 고민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지나가면서 갑자기 물이 먹고 싶네요. 집사람이 했더니 간단합니다. 붙여.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붙일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머리가 좀 아파요, 여러분. 이거 붙이려면 이거 보세요. 벌써 지금 만약 이 나무를 붙인다고만 해도 아니 이거 어떻게 붙일 거냔 말이에요. 여기 정확한 위치에 아주 정확하게 구멍이 뚫려 있어야지 이게 박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붙이지 왜 그걸 고민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간혹 제가 뭔가 작품을 만들 때 보면 그럴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해본 분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좀 머리가 아픈가. 이게 정확하게 설계도가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설계도가 잘 없으니까 수동으로 얘를 재가지고 위치를 잡아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봉합바이스에 보시면 이걸 하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이게 종이가 있다.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유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바이스가 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수동 스위치로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봉 중간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세워볼까요? 세우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유격이 있어요. 유격이 있어서 이렇게 종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이가 들어가죠, 여러분. 들어가죠, 지금.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설계한 거거든요. 이 아래쪽 면에 닿지 않도록 살짝 띄운 거예요. 살짝 피카레이먼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외국 분이신 것 같아요. 영어도 아니신데도 들어오셔서 지금 얘기 들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외국 분들이 알아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종이가 들어갈 정도로 제가 이 나무 부분을 이 앞에 가이드바에 붙이면서
정말 정밀하게 설계해가지고 요만큼 뜰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가면서 전혀 부하가 걸리지 않게 돼 있죠. 제가 0.3mm, 0.4mm 정도 띄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한 거고요. 잘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그냥 저걸 그냥 하면 되지 왜 고민을 할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만든 공합바이스에 예전에 달렸던 댓글을 한번 볼까요? 예전에 달렸던 댓글을 한번 보면 어떤 얘기들을 해주셨나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내려볼까요? 지금 영어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눌러야지 바뀌나요? 이거 영어로 바뀌지가 않는데. 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때 이제 외국 분께서 How did you get all the inventory that you have for your shop? 제 가게에 있는 제 공방에 있는 이 다양한 부품들, 나사들, 볼트들 정말 많네요. 이거 어떻게 구했냐고 물어보셨네요. 제가 많이 모았습니다. 제가 늘 얘기해드렸지만 작업을 할 때 뭐 한 가지 부품이 없어가지고 작업이 중단되고 제가 구하러 돌아다니고 하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다 모두 이제 구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레이드 웍이라고 얘기해 주신 또 계셨고요. 여기 홈메이드 툴이라는 분들은 제 영상을 홈메이드 툴 포럼이 있대요. 그 포럼에서 항상 상영을 해주신답니다. 독일 분인데 굉장히 고마운 분이시고 또 Thank you for another inspiring video. 제가 이 얘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 inspiring video. 뭔가 영감을 주는 영상이 너무 고맙다. 이런 식으로 외국 분들은 그 inspir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영감을 줬다. 그러니까 내 뭔 작업에 도움을 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당신이 나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쓰죠, 여러분. 이게 칭찬하는 방법이 확실히 저희랑 서양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공합과 실린더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이때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공합 실린더의 기초에 대한 영상을 비디오로 찍은 게 있었어요. 그걸 한번 보셔도 좋겠는데 그걸 아직 못 보셨고 또 여기 스페인 분이신가 본데 디자인이 훌륭하다는 얘기해 주셨고요. 또 마치 대학교 디자인 수업에 나온 작품 같네요. 영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To like a university level design course. 대학 디자인 수업에 나온 것처럼 이제 예쁘게 만들었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이분께서는 클램핑 표면을 교체할 수 있으면 다양한 재질이나 내구성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좋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클램핑 물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뭔가 재질을 다른 걸로 하면 더 다양하게 사용했지 않을까 얘기해 주신 거네요.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게 행정거리가 더 넓었으면 이쪽에 쇠나 알루미늄 같은 걸 댈 수 있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붙일 수 있게 자석으로든 뭐 고정형으로든 만들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이것도 영어가 아니네요. 스페인어인가 보다. 정말 멋지네요. 만들기도 유용한 작품. 예. 이 영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실린더 기본적인 사용법을 사용법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사용법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는 댓글이 많이는 안 달렸었구나. 초반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에 많이 달렸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정도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그리고 초반 영상 댓글도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찾아서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창을 먼저 봐야 될까요? 제가 최초로 만들었던 이쪽에 있는 영상을 한번 초반에 올렸다가 제가 클래식이라고 별도로 다시 올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번역이 안 되니까 이거 제가 한 거고. awesome이라는 단어도 자주 써주시는데
외국 분들이 이렇게 어썸이라는 단어 써주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아주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와, 이 로스트링이라는 분께서는 한국어 기초 연습도 하고 멋진 조립 영상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한국어 제가 하는 말 여기 이제 우리말로 제가 나레이션을 했었는데 야, 그 한국어까지 공부하고 계시다는 분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또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Another epic project. 또 하나의 다른 멋진 작품입니다. 이 Another 또 as 전처럼 평소처럼 멋진 작품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뭔가 이제 유지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서랍만 열면 생각하는 걸 만들 수 있는 자재가 있다는 걸 신기하네요. 이맨님이 전기 관련 작품을 만드는 저 대한민국 유튜버 분이신데 저랑 이제 댓글로 얘기 많이 나누셨던 분이네요. 항상 만드는 거 보면 점점 작업실이 넓어져 갈 것 같아요. 없는 것이 없고 만든 것들도 보관해야 되고. 맞습니다. 제가 만든 것들 둘 데가 없어서 요즘 막 2층에도 올려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고 싶은 건 점점 더 많고 부품들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거 보세요. 주문할 수 있을까요? 배송이 가능합니까? 인도네시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좋은 아이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가이드니트 어떤 일을 생각하실 건가요? 실린더 규격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35mm, 30이었나? 32mm, 32mm에 150mm 행정을 가진 이건 지금 40mm에 100mm짜리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요건 제가 만든 게 40파이에 100mm짜리였구나. 요걸로 만든 거고 이게 실린더 규격입니다. 이분께 잘 모르고 계신데 40파이에 100mm 행정 거리를 갖는 실린더란 얘기예요. 펌프는 어떤 제품을 쓰는지 펌프는 컴프레셔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분은 아마 뭐 미국 분이신지 유럽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I just don't understand how these guys can afford to use that type of plywood. 이렇게 비싼 이 합판을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들로 따지면 뭐 거의 500불은 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확실히 유럽이라던가 호주 특히 그렇고요. 공산품이 없어서 호주라던가 미국이 이 재료가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제가 편하게 사용하는 재료들 자작합판이라던가 물론 일반 합판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자작합판이라던가 아크릴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재료를 사용하면 야, 너 그 재료 도대체 어떻게 다 쓰는 거냐 하면서 저에게 백만장자냐 물어본 분도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도 얘기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양산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 분들은 댓글에 이쁜 문구가 많아요. 표현도 좋고요. 맞습니다. 확실히 외국 분들이 이게 뭔가 표현을 참 예쁘게 편하게 사람 또 이렇게 으쓱하게 기분 좋게 이런 칭찬의 표현을 대한민국 분들보다 한 100배 정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칭찬에 너무 인색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 때부터 내려오는 게 남자는 무뚝뚝해야 되고 할 말만 해야 되고 뭔가 절대 허투루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유교식 관념이 워낙 저희 나이 때는 많이 배 있어가지고도 뭔가 칭찬의 하기가 서투릅니다. 여자분들이 칭찬에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쁘다 해주면 좋은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못 하잖아요. 공합 실린더 영상이 2개더라고요. 맞습니다. 2개가 하나는 클래식이라고 나중에 한 거고요. 그 댓글에 답글은 뭐라고 달으셨나요? 댓글이 방금 백만장자인가 저도 궁금하네. 이제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도 버치 플라이우드가 자작합판이거든요. 버치 플라이우드가 비싼 소재다 라고 쓰긴 썼네요. 하지만 제가 직접 사용하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또 오래 사용하고 그래서 가능한 좋은 걸 쓴다고 제가 얘기 드렸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 합판보다 이 자작합판이라는 게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거의 3배 이상 비싼데 얘가 일반 합판이랑 비교는 할 수는 없어요. 이 밀도가 너무 달라요. 밀도하고 이 강도가 너무 다르고 일반 합판은 푸석푸석하거든요.
많이 밀도가 너무 약합니다. 좋고 또 이 결 무늬가 굉장히 예뻐요. 이 플라이우드라는 게 원래 그렇지만 이 자작합판이라는 것도 그 버치, 그 자작나무라는 걸 얇게 켜가지고 얇은 판으로 만들어서 여러 장 붙인 거거든요. 근데 붙일 때 뭔가 이제 이렇게 좀 두께를 감 있게 붙여가지고 측면 문양이 굉장히 예쁩니다. 저는 이 자작합판의 측면 결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결을 살려서 할 때가 많은데 또 정통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또 결 보이면 뭔가 그 하자가 있는 걸로 생각했다 막더라고요. 저는 결이 더 예쁘던데, 그쵸? 이 외국에서 제작판 비싸다고? 예, 비싸답니다. 합판도 비싸고 아크릴은 뭐 굉장히 비싸다고 하네요. 루에님께서 다른 유튜브에 칭찬 많을 텐데,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 저만 칭찬 안 해주시는 건가요? 어떤 얘기 해주신 거지? 블랙블루님께서 미국은 차고에서 쓱싹 만드는 것 같아서 다 저렴한 줄 알았는데, 아, 그렇죠. 인건비가 저렴한 거죠. 여러분들 미국인이 다 차고에서 여기 지금 블랙블루님 쓱싹이라고 하셨는데, 쓱싹 왜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든지 사람을 못 불러요. 배관공이고 전기공이고 뭐 수리공이고 벽돌공이고 한 번만 부르면 뭐 한 번 오는데 500불 600불 막 700불 우리 돈으로 하면 뭐 50만 원, 막 100만 원 돈이잖아요. 이러니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이 괜히 차고해서 쓱싹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생존 차원입니다. 그들은. 그래서도 그 학교에서도 미국에서는 그 실무 뭔가 많이 하잖아요. 이거 다 니네 그 나중에 너무 비싸니까 직접 해라. 이거 연습하려고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납땜도 하게 되고 용접도 하게 되고 나무도 드릴도 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뭔가 환상이 있어가지고 잡스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다 차고에서 시작했다는 또 그런 소문에 저희가 또 혹하잖아요. 그래서 차고를 갖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죠. 저도 사실 갖고 싶었습니다. 있어야지 되나 싶었네요. 영어 발음도 좋으셔 하신 분이 계신데 영어 대한민국에 다 읽을 수는 있죠. 저도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해석도 할 수 있고 이제 영어 신문도 사실 볼 수 있는데 대화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제가 공부할 때 어떤 교육이 뭘 잘못한 건지 아니 어떻게 십몇 년을 했는데 말을 못할까요? 이 생각만 하면서 열받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리고 영어 관련된 거는 사실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이전에 사업하고 하면서 외국에 갈 일도 없고 이제 영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지가 제가 한참 됐거든요.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그 유튜브를 하게 되고 외국 분들이 들어오면서 영어를 사용할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나레이션을 해도 되고 라이브를 영어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좀 해봤을 텐데 사실 못 해봤네요. 많이 못 했네요. 회화를. 차고보다 더 좋은 게 있으신 걸요. 그렇죠. 제가 그 미국 분들 차고보다는 조금 더 아름답습니다. 조금 더 아름다운 공방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직접 DIY 맞습니다. 미국은 진짜 그래서 그래요. 너무 비싸거든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배관공이 미국에서 딱 와가지고 막혔다니까 망치 하나 들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어디 한 군데 콩 쳤더니 물이 싹 내려가더래요. 그리고는 2,000불을 달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불이면 우리 돈으로 거의 300만 원이거든요. 250만 원, 300만 원 돈인데 억울하잖아요. 망치질 한번 하고 막 300만 원 내놓으라니까. 그래서 야 좀 장난하냐 너무 많다 그랬더니 야 내가 이거 망치질 여기 찾으려고 지금 몇십 년을 지금 연구해가지고 알아낸 건데 당연히 지불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많이 막힐만 해서 두드린 것 같긴 한데 미국이 그 정도로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진짜. 우리도 사실 요즘 비쌉니다. 앵크스테어님께서 예전에 기사님이 국영수보다 기술이야말로 필수가 이라서 말 참. 야 앵크스테어님이 저랑 똑같은 생각 하시네요. 제가 저희 할머님이나 옛날 분들이 왜 얘야 기술 배워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무한테나 하신 건 아니에요. 공부 별로 하기 싫어하는 것 같거나 성적이 너무 안 나는 것 같으면 기술 배워라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문과는 아니구나. 제가 전공이 문과는 아닌데 컴퓨터긴 한데 지금 전혀 아닌데 그 관련이 전혀 없다가 이런 거를 막 만들고 뭐 공구도 사용하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옛날 분들 말씀대로 기술, 이 스킬이라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거구나 생각이 사실 지금 들어요. 관련된 얘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 해드리면 오해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혹시나 제가 예전에 결혼 망하고 나서 성남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어느 날 집에 그 망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못을 박으려고. 근데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마침 이제 옆집 분하고 아주머님하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시길래 옆집 가서 좀 빌려다 줘라 했단 말이에요. 집사람이 이제 망치를 빌리러 갔어요. 근데 빌리러 갔다가 와서는 좀 웃더라고요. 빈손으로 와서.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집 바깥 분이 출근하면서 망치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공무원 할 때였나 그 전인가 때인데 너무 웃겼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뒷까지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때 어릴 때라 너무 재밌어가지고 출근하면서 망치를 가져가셨다고 그리고 이제 막 재밌어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하다 제가 사실 우리 어머님한테 등짝도 맞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놈 자식 뭐 직업 그런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전혀 지금 제가 그때 왜 웃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요즘 차 문 이렇게 열어보면 막 거기 벤치 있고 막 볼트 있고 뭐 뒤트렁크 열면 뭐 나오고 뭐 제가 그 바지 벗으라 그래서 집에 빤다고 이렇게 바지 벗다 보면 안에서 막 볼트 나오고 뭐 뒷주머니에서 장갑도 나오고 막 이래요 요즘 제가. 아니 여러분 제가 그때 왜 웃었을까요? 그때 어려서 그랬는지 바깥분이 나가면서 망치를 가지고 가셨어 이랬더니 뭐 굉장히 웃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전혀 웃을 상황도 아니고 정말 저를 보고 누군가 웃으면 제가 조금 좀 마음이 상할 것 같긴 합니다. 뭐 가지고 다니고 싶은 건 아니고 작업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목수분이면 당연히 가지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기술이라던가 엔지니어링이라던가 목공이라던가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었을 때라 아마 재밌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안 되죠 물론. 건공도 공대니까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살짝 연관이 있죠. 버니어킬레스 보는 법도 사실 중딩 때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버니어킬레퍼스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또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버니어킬레퍼스라고 저희 맨날 쓰는 거 있잖아요. 두께라던가 지름질 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디지털로 나와서 뭐 숫자를 읽으면 되니까 너무 편하죠. 그거 말고 그 구형 있습니다. 구형으로 된 게 있는데 이제 지금 거는 이제 디지털이니까 숫자를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예전 제품은 초기 제품은 이제 눈금을 읽게 되는 형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얘잖아요. 얘가 버니어 캘리퍼스인데 이 눈금을 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기계입니다. 이거 정말 천재가 만든 거예요. 그냥 단순히 크기만 재는 게 아니고 이거 안 써보신 분은 모르는데 그 1mm 단위의 10분의 1까지 잴 수 있도록 그러니까 0.1mm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수공구로 0.1mm를 측정한다 그러면 굉장히 정밀한 거란 말이에요. 이 눈금 읽는 방식까지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 조금 복잡할 테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뭐 필요할 때 나중에 얘기해 드릴 텐데 이게 이거를 제가 이제 공장에서 뭔가 그때 뭐였더라? 무슨 히팅 케이블, 히팅 건이 하나 망가진 거예요. 히팅 케이블이 아니라 히팅 자루가. 그래서 그거를 직경을 좀 재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직원도 아니고 남직원이었습니다. 남직원이 제가 버니어 캘리퍼스 가지고 직경을 좀 재줘라. 바깥쪽에서 통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통화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수치대로 쟀다가 이제 안 맞아가지고 다 반품을 했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여러분 눈금 보면 0 전에 이렇게 0이 이 몸통 바깥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0에서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끝에 있는 거에서 읽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놀래가지고
아, 이거 어릴 때도 다 배우는 건데 어떻게 이걸로 이렇게 측정을 못하나 싶었던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 분들은 이제 아마 이거 요즘 친구들은 아마 안 쓸 거고요. 지금 거의 그 전자식으로 쓰죠. 근데 아직은 메뉴바 쓰죠. 그래서 저희 많이 씁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죠. 노안이 심해지면 전자식 쓸 것 같기도 그렇죠. 이제 좀 뭔가 눈이 조금 불편해질 때가 되죠. 40대, 50대 지나면 좀 불편해집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런 거 쓰게 될지 몰랐는데 여러분 사실 지금 끼고 있는 안경이 돋보기입니다. 이 댓글도 읽고 지금 앞에 있는 거 보려면 그냥 안경 끼고 하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돋보기를 사실 끼고 있는 거네요. 예전에 돋보기 끼면 와 정말 그 할아버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이걸 끼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공합 실린더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자세히 못 보셨을 텐데 이 공합 바이스 만든 걸 보여드렸고요. 또 바이스를 만든 이 실린더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이 패키지로 한 뭐 10세트, 20세트 이상 이 제품을 만들어서 또 필요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이거를 10세트를 전부 공짜로 드리기는 조금 버거울 테니까 기본 이 그 부품 비용 정도만 해가지고 필요한 분들과 나눠 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앵크스트님께서 발생을 보셨었군요. 제가 설계한 제가 만든 형태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나눠 쓴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쁠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뭐 행복한 일이 될 것 같아서도 뭐 제가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기회가 닿으면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께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아직 못 찾아뵀는데 저쪽 남해 쪽에 계신 분 중에 제 이 워크 테이블 있죠,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이 워크 테이블 이 아이를 제가 설계도를 그때 드렸거든요. 영상에 있는데 이걸 똑같이 만든 분이 계세요. 와 놀랍더라고요 정말. 그분도 그거 보시고 참고는 하셨겠지만 이거 만드신 거 보면 재주가 대단하신 분인데 공방에 사용한다고 똑같이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찾아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한참 됐네요. 찾아뵙고 한번 어떻게 만들었나 저도 궁금해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이제 그 방문해서 소개해드리게 되면 그때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거의 뭐 10시 가까이가 됐네요. 쉬셔야 되고 소중한 저녁 시간에 함께 얘기 나눠주시고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 나눠주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바라기는 이게 많이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셔가지고 또 그 DIY에 얽힌 뒷얘기들 또 얘기 나누고 여러분들이 또 뭔가 이렇게 제안도 해주실 거잖아요. 지적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 나와서 더 좋은 시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앵크샤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리아님도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블랙블루님, 골드러시님, 제이켈님 아직은 뭐 많지 않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으려는 기대를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도 수요일 저녁 8시에 시간 되시면 꼭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